듀란트는 사실 모든 감독들이 꿈꿔왔던 장신 스코어러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지난 9년 동안 4번의 우승으로 이끈 당대 최고의 슈터다.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네, 반갑습니다. 적고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그 커리와 듀란트 저희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설문 올렸었는데 커리가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위원님이 커리를 지지하셨잖아요. 아, 네네. 그 말씀대로 지금 커리가 8대2로 앞서더라고요. 이게 또 조현일 파워인가? 제가 듀란트를 지지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저랑 듀란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한 분 모셔왔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뭐 상의도 없이. 그러면 뭐 거두절미하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손대모 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 조코피TV 누추한 곳에 또 귀한 오랜만에 분을 오네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커피 없으면 화낼 뻔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세팅이 돼 있죠. 네, 여기 과자도 있고 다 하니까. 네. 아니 근데 뭐 듀란트를 변호하러 나오셨다고.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네. 아, 듀란트를 네. 변호를 하기보다는 응원하러 나왔고. 네. 20%를 위해서. 네, 그렇죠. 20%도 어쨌든 듀란트 팬이니까 네. 기 좀 살려드리고자. 아. 네. 커리도 뭐 위대한 선수지만 듀란트도 그에 못지않게 커리의 위대함에 이응과 디귿 정도는 써주지 않았을까 듀란트가. 이응 네. 디귿 네. 야동.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손대모 위원이랑 제가 하면은 또 예전 파울아웃처럼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PD님이 좀 사회를 봐주시면서 끊을 거 끊고 진행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이 커리랑 듀란트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아는 사람들도 아는 텐데 일단은 이제 NBA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커리랑 듀란트에 대한 설명을 좀 각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스테픈 커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슈퍼스타고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3점. 네, 그리고 한 개의 팀에서 쭉 뛰고 있는 그 원클럽맨, 그다음에 충성심, 아주 훌륭한 매너, 그리고 또 3점 1위, 챔피언 바지 4개, 정규 시즌 MVP 2번, 그 중에 한 번은 NBA 역사상 최초의 만장일치 MVP, 그리고 파이널 MVP 1번,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지난 9년 동안 4번의 우승으로 이끈 당대 최고의 슈터다. 작은 거인이다. 한국 역도의 전병관 선수가 있었다면 NBA는 커리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듀란트는 사실 모든 감독들이 꿈꿔왔던 장신 스코어러죠. 커리가 슈터라면은 듀란트 같은 경우는 전방위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에 득점을 올릴 수 있는 NBA 역사에 손꼽힐 만한 스코어러고 최근에 또 이제 올타임 스코어링 리스트에 탑 10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3만 득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아마 다음 시즌까지 득점을 한다면은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NBA에서도 우승을 했었고 조현일 위원이 말한 커리의 4번의 우승 중에 2번을 캐리했죠. 그만큼 뭐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왔고 올스타전도 물론이고 뭐 어느 팀에 갈 때마다 또 플레이오프에 올려놨었고 또 NBA 외적으로도 올림픽 3회 연속 출전해서 최다 출전과 최다 득점을 올리면서 금메달을 올렸고 또 커리에게 없는 커리어 중 하나죠, 그게. 네, 월드컵에서도 또 우승을 했었고요. 네, 그럼 말 그대로 어느 팀에 가든 간에 승리 제조기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분 말씀하시면 둘 다 위대한 선수긴 한데 기록을 한번 뽑아왔거든요. 근데 제일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표니까. 근데 기록을 보면 커리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우리 PD님이나 또 손대범 위원께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구는 산수가 아니다. 농구를 언제까지 숫자로만 판단할 거냐. 우리가 20대냐, 10대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효율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듀란트는 너무나 효율이 뛰어난 선수인데 우리가 또 커리에게서 봐야 되는 건 NBA 통산 3점을 제일 많이 시도한 선수인데 정규 시즌 필드골 성공률이 47%면 이건 최상급이다. 듀란트에게 상대적으로 밀릴 뿐이지 그 포지션에서 그 플레이 스타일에서 나올 수 있는 선수 가운데는 가장 효율이 좋다 라고 저는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맞죠. 사실 커리 같은 경우는 효율뿐만 아니라 뭐 본인이 효율을 신경 쓰지 않고 팀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면 득점도 희생하기도 하고 뭐 어시스트 희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희생하면서 뛰기 때문에 저는 기록도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듀란트 같은 경우는 그냥 태생 자체가 효율이었다. 네, 데뷔할 때부터 늘 팀의 스코어링 리더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 득점이라든지 슈팅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디아트 50%, 자유투 90, 3.40%, 180 클럽을 180. 뭐 커리는 한 번이지만 듀란트는 10년 간격으로 두 번을 차지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죠. 물론 이제 예전에 젊을 때 쉽게 했지만 이제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하고 시즌 아웃 당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지난 시즌에 55% 이상의 2점 야투를 기록하고 또 3.40%, 뭐 자유투 90 해서 두 번째 또 180 클럽에 들었을 정도로 뭐 득점 자체에 대해서는 뭐 효율 그 자체고 사실 또 듀란트가 커리보다 월등히 앞서는 부분 중 하나가 노가다력. 네, 굉장히 네, 갈렸다 많이 수많이 갈렸지만 네, 꾸준하게 또 뛰어왔다는 점. 물론 이제 결장 경기가 꽤 있긴 하지만 출전 시간 자체로 봤을 때는 커리보다 더 길고 네, 더 뛰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다 맞는 말씀이죠. 다 맞는 말씀인데 듀란트는 항상 주변에 좋은 동료가 있었어요. 듀징징. 얼마나 많이 징징거렸습니까? 커리는 그래도 본인이 암흑기도 있었는데 듀란트는 그냥 양반에서 태어난 옥수저. 그리고 그 옥수저인데 내가 엄마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안 환경이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냥 또 집기 다 부수고 또 더 좋은 집안 환경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맛있는 반찬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커리는 상대적으로 듀란트의 동료들보다는 뛰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거는 뭐 물론 전체적인 커리어의 빙산의 일각이지만 커리의 마음속에는 팀의 우승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프라인에서 말도 안 되는 히브샷, 우리 옛날 조코비 TV에서 통계 냈지 않습니까? 커리보다 많이 던진 선수가 없어요. 그거 본인 야투 깎이는데 하기 싫거든. 듀란트는 얍삽합니다. 부저 삐 올리고 던져요. 이 뭐 하는 겁니까? 르브론 제임스 듀란트라도 얍삽하다니까요. 저는 그런 것들도 반영해야 된다. 굉장히 미미한 차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커리는 좀 더 팀 지향적인 선수였다고 봅니다. 조민민이 잘 들었고요. 네. 일단 듀란트 같은 경우 사실 처음에는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는데 뭐 둘째야 하면서 하더니 웨스트브룩이 오고 셋째네 하더니 왔어요.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태생 자체가 이렇게 좋은 형제들로 둘러싸인 상태에서 시작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파이널에 갔고 셋째가 군대에 가버렸죠. 뭐 우리 주식 따지면 하더니 가버렸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플레이오프 올라갔었고 또 안 됐습니다. 사실 골든 스테이트와 만났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3대1을 리드하다가 뒤집혔는데 그때 지고 나서 어쨌든 듀란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겠죠. 좋은 동료, 좋은 팀에 뛰고 싶었겠죠. 그런데 내가 가고 싶어 했냐? 나만 가고 싶어 했냐? 너도 원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커리, 이거 달라. 캄슨 다 와가지고 햄튼 가가지고 우쭈쭈 하면서 야 커피 먹고 싶어? 회 더 시켜줄까? 소주 먹고 싶으면 더 시켜. 그러면서 쫄랐잖아요. 아니 이거 기록 얘기하는데 지금 본질을 흐트러뜨리세요. 아니 좋은 동료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렇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듀란트는 사실은 버스에 타려고 왔는데 운전대를 맡기네. 우승 2번 시켰습니다. 그 정도면은 사실은 뭐 좋은 동료들 리더 위에 있지 않나. 국가대표팀에서도 어쨌든 올림픽 대표팀 3번에다가 월드컵이 있는데 모두 다 가장 많은 슛을 던졌고 가장 많은 득점 올렸습니다. 2002년 도쿄올림픽 생각해 보시면은 2002년요? 2020년 죄송합니다. 정신 안 차리세요? 2020년 도쿄올림픽 생각해 보시면은 테이텀이 언젠가 듀란트한테 슛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패스를. 그때 듀란트가 한마디 합니다. 야 네가 좀 해. 이제 나 그만두고 네가 좀 해봐. 그런 정도로 많은 스타들이 의지하는 스타들의 스타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그럼 서로 뭐 골든스테이트 실업만큼은 서로 상부상조했다. 좋았죠. 오케이, 근데 오케이. 섭섭하게 한 게 누굽니까? 커리의 팀 동료, 커리도 말리지 못하는 못 말리는 그린 아닙니까? 거기서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친구가 어쨌든 간에 빈정상하게 해가지고 모든 발단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네. 안 그랬으면 행복했다고 같이. 좋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인정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말씀을 하셔서 이제 수상 내역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수상 내역을 보면 이거 일부러 PD님이 2줄 더 만들었네. 그냥 금메달 3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식으로 편향되게 할 겁니까? 아니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왜냐면 이 PD들이 지가 불리한 걸 뺀다고 박제시켜야 돼. 이거 보이세요? 아니 금메달을 3줄로 해놨어. 아니 대신에 쳐주지도 않은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 있네.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 이거 누가 경력이 되면 위키에도 안 나올걸? 이거 매직 존슨 트로피예요. 매직 존슨 트로피를 쳐주지도 않는다고요? 아이 나 지금 얼마 안 우리 됐잖아. 채널의 커리 팬들 잘 모르시는구나. 얼마나 과격하신지. 좋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그 커리는 왜 올림픽을 못 뛰었는? 커리가 2014년 올림픽을 뛰려고 했었어요. 2018년이었나? 어쨌든 그때 다쳤어요. 뛰려고 했을 때 다쳤고, 그래서 아마 파리 올림픽이 나올 겁니다. 원래는 커리가 뭐 우리나라 올 거다 이런 루머도 있었는데 올림픽 금메달 3개나 하나는 똑같아요. 어쨌든 금메달 리스트고, 그때는 최전성기 때 여름에 다쳤기 때문에 못 나왔죠. 때가 좀 안 맞았던 게 있죠. 그렇죠. 네. 커리어에서 근데 이게 수상 내역이라는 건 사실 NBA 커리어만 따져야 돼요. 냉정하게 말하면.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카멜로 앤서니는 뭐 대통령에게, IOC 뭐 조직위원에게 3개는 정말 대단하지만 저는 이거는 약간은 좀 부가적인 거다. 그러니까 잡지 사면 브로마이드 정도, 예, 그 정도다라고 봅니다. 예, 이걸 이렇게 세 줄로. 네. 그럼 제가 커리의 수상 내역을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설명을. 커리는 일단 NBA 챔피언 4번, 그 다음에 정규 시즌 MVP 2번, 그 중에 한 번은 NBA 역사상 최초의 만장일치, 그리고 가드로서 백투백 MVP, 그리고 NBA 파이널 MVP 한 번. 이거는 2022년 초대 MVP였습니다. 컨퍼런스 결승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매직 존슨 어워드였고요. 그리고 올 NBA 퍼스트 팀 4번 인정합니다. 커리의 이름값에 비해서 퍼스트 팀 횟수는 적다. 요거 인정합니다. 자, 하지만 올 NBA 세컨드 팀, 서드 팀 이것도 또 쫙 빼놨네요. 네, 요거. 그다음에 올스타 총 10번에 뽑혔고, 그리고 올스타 MVP는 2022년에 한 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득점왕 2016년과 2021년, 2010년대와 2020년대에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커리가 수비 못한다 하지만 수비를 못하는 선수가 스틸을 잘하진 않아요. 2016년에 또 스틸 왕에 올랐었습니다. 화려합니다 진짜. 입이 아프네. 하나 더 빼놓은 게 올타임 3점슛 가장 많이 넣은 선수. 그러니까요. 뭐 이거 제일 위대한 기록 중 하나죠, 커리한테는. 네. 듀란트의 경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NBA 챔피언 2번 올랐는데 커리가 묻어갔죠. 네, 2번의 우승. 네, 파이널 MVP도 이때는 듀란트가 가져갔습니다. 뭐 정규 시즌 MVP 1회, 그리고 올 NBA 퍼스트 팀 6회, 생각보다 그리고 별로 없네. 올스타 14번을 뽑혔는데 그 중에 2번 MVP에 탔고요. 득점왕도 4번 차지했는데 뭐 3년 연속 득점왕이었습니다. 뭐 올림픽 금메달 3번에 월드컵 1번, 그리고 커리한테는 없는 디펜시브 팀 경력이 있죠. 그쵸. 네, 디펜시브 팀 경력이 큽니다, 사실은. 공격과 수비를 엄청나게 다 인정받은 선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커리는 일단 그 디펜스와는 거리가 멀죠. 네, 그리고 커리 정도의 정말 그 많은 오프더볼 활동량을 가져가는 선수가 수비를 잘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커리의 스틸 왕이 듀란트의 디펜시브 팀과 진배 없다. 또이또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그 다음에 듀란트의 이런 영예는 대부분이 2010년대 초반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듀란트가 저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건 아닌데 너무 이런 영예들이 다 이미 10년 전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듀란트는 득점왕 2014년이 마지막인데 커리는 2016년과 2021년 비교적 최근까지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퍼스트 팀도 4번과 6번이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다. 네. 과거의 기록은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기보다는 커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룬 영예들이 많은데 듀란트는 10년 전에 OKC 때, 그리고 무엇보다 정규 시즌 MVP가 한 번이잖아요. 저는 듀란트급 되면 사실 3번 정도는 받았어야 됐다고 봐요. 근데 르브론 제임스와 전성기가 겹쳤다 하더라도 MVP 한 번이면 이거는 그냥 본인이 본인의 가치를 이렇게 좀 스스로 한정시킨 게 아닌가. MVP 개수에서 이미 커리가 듀란트를 지금 밟은 거죠. 예, 발 밑에 있는 거죠. 발밑 표현. 발밑 표현이라. 근데 사실 많이 엇갈리는 것 중 하나인데, 이게 75인 뽑을 때도 그랬고 누가 더 위에 올릴 것이냐 했을 때 사실 커리를 많이 올려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득점에 대한 환상 때문에. 뭐 기록을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다 지금 공격적인 면만 하잖아요. 근데 듀란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양보도 잘했고 어쨌든 슈퍼팀을 만들었을 때 어쨌든 간에 듀란트 환경에서 어빙, 하든 이런 선수들이 거의 지랄할 동안에. 하든 네. 뭐 땡깡 부리고 있고, 어빙 같은 경우는 소풍가 있고 막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드 캐리한 면도 있었고 본인이 손해를 본 면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잘 안 나는 면도 있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쨌든 간에 플레이오프 올라났고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간에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스코어러다. 득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NBA 역사상 최다 25득점 이상을 가장 많이 올린 현역 선수 하면은 듀란트죠. 듀란트가 693회, 커리는 480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28,000득점을 올린 선수 중 한 명.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간에 뭐 2010년대 이후에 커리어가 끊겼다고 하지만 꾸준히 그 득점력만큼 발휘되고 있다. 다만 주변에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주변에서 여건이? 네, 여건이 맨날 슈퍼스타들랑 뛰었는데 슈퍼팀을 그냥 다 만들고 슈퍼팀인데 다녔는데. 슈퍼병원이었지. 이게 배드만 아주 최고급이었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변명이라고 봅니다. 듀란트가 갔던 팀 중에 아무런 팀에서 사실 없지 않았습니까? 오클라호마 시티 때도 그랬고 지금 되게 암울한 것 같은데. 피닉스요? 그것도 사실 본인이 트레이드 요청을 했죠. 트레이드 요청을 해서 갔는데 사실 듀란트급 되면 내가 그 팀에 가는 대신에 거기에서도 살림 고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듀란트가 본인의 운명을 스스로 그냥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운명이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어? 아니 근데 플레이오프도 올라가고. 주변 환경이 안 좋았다는 말에 제가 조금 발끈하게 돼가지고 어쨌든 근데 주변인들이 약간 기대에 못 미쳤던 사람들이었다. 나름 새 식구라서 기대에 좀 부풀고 갔는데 한 명은 또라이고 한 명은 징징대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있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죠. 정리하고 싶고 물론 이제 커리도 주변에 징징이들이 많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이 나죠. 골든 스테이트도. 하지만 뭐 둘 다 꿋꿋하게 가고 있다라고 정리하고 싶네요. 네. 두 선수의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네. 위원님들이 이제 이 선수를 홍보를 하려고 할 때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일즈 포인트. 네, 이걸 하기 전에 뭔가를 제가 걸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의미 없이 그냥 대화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벌칙을 정해서 기준을 잡아서 그래요? 출연을 많이 못 드리는데 투표율이 지금 8대2거든요. 8대2. 네, 이 영상이 올라간 뒤에 다시 투표를 했을 때 득표율이 30%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손대범 위원님이 승리를 하는 거고 네. 유지되면은 제가 이기는 거고. 위원님이 이기시는 아, 불리하는데. 그래서 벌칙은 제가 쇼츠를 찍을 거예요. 밈 하나를 선정해서 득표율 공개되는 날에 이제 밈 어떤 밈인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일단 그거를 찍는 걸로. 그럼 이렇게 가시죠. 제가 봤을 때 30%는 그 팬덤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투표한 그 비율에서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손대범 위원 승. 제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제가 승. 이게 제일 공평할 것 같아. 30%는 무리야. 무리라고 보시나요? 30%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물론 뭐 제가 하는 말이 설득력이 더 있긴 하겠죠. 네, 근데 커리 팬분들이 너무 많아. 네, 커리 팬분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왜냐 90년대 저랑 손대범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입고 계시는 마이클 조던급이야. 팬덤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가시죠. 네. 자신감이 넘치시나요? 자막 잘 써주세요. 뭐 배려 아이콘 뭐 이런 거 해주시죠. 솔직히 네. 저도 근데 커리로 돈 좀 만졌거든요. 책을 써가지고. 되게 고마운 사람이라서 아 어떻게 깎아내릴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세일즈 포인트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이제 객관적인 지표, 뭐 그다음에 수상 내역 다 말씀드렸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 내에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다. 굉장히 온화한 리더고 그다음에 아주 교육을 잘 받았죠. 그래서 상대 선수와 뭐 트러블을 내는 경우도 없었고 물론 뭐 루 윌리엄스 뭐 눈 찌르는 뭐 그런 플레이는 있지만 그거는 진짜 십몇 년 동안 어쩌다가 나오는 플레이였고 더티 플레이어라는 거리가 멉니다. 이거는 뭐 커리 안티분들도 굉장히 댓글을 많이 다셨는데 저는 커리는 정말 깨끗한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팀 플레이어로서도 커리만한 선수가 없다. 물론 뭐 최근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정말 금쪽이 같은 행동을 할 때마다 저희 채널에 맨날 고정적으로 달린 댓글이 있어요. 저거를 방치하는 커리도 문제다. 근데 다 큰 성인이 커리가 그린을 제어한다고 해서 제어가 될까요? 그런 바보 등신들은 절대 제어가 안 됩니다. 삼천 교육대 끌려가서 진짜 뭐 맞던지 태형을 정말 당하던지 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커리도 그걸 알기 때문에 팀 케미스트리를 깨지 않는 거고 저는 스테픈 커리는 이 시대에서 정말 자존심이 가장 센 선수들이 모이는 NBA 리그에서 그 어떤 트러블도 일으키지 않을 선수다. 그런데 내가 내 실력이 있고 또 내 에고와 자존심이 필요할 때는 그런 것도 발휘할 수 있는 정말 옆에 두고 싶은 선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네. 그런데 사실 듀란트도 마찬가지인 게 듀란트 같은 경우는 스타들의 스타다. 데빈 부커 사실 아주 어릴 때 듀란트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과 같이 뛰고 있죠. 그래서 말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많은 스타들이 어쨌든 듀란트의 그 농구 실력 그 자체를 굉장히 믿고 따르고 같은 팀이 됐을 때 가장 의지하고 싶은 남자다. 너희가 내가 기꺼이 내 마지막 슛 찬스를 넘겨줄게 라고 말할 정도의 어쨌든 슈팅 실력을 갖고 있다. 뭐 조현일 위원 같은 경우는 이 농구 외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포장을 하시면서 다가가긴 했지만 사실 듀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정합니다. 아마 NBA에서 타수가 제일 빠를 거예요. 손가락 치는 거. 그래서 트위터 빼면은 사실 나무랄 데가 없는 아이다. 농구를 굉장히 사랑을 하고 농구 선수들이 의지하고 싶은 선수다. 심지어 NBA GM 서베이에서 어쨌든 2년 연속으로 코비 브라이언트 대를 이어가지고 마지막 슛을 맡기고 싶은 선수 단장들이 투표를 많이 했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그만큼 마지막 슛을 던질 때 가장 믿음직한 선수다. 실제로 그걸 또 실행을 해왔고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불의의 좀 사고로 인해서 또 팀을 떠나게 됐지만 아킬레스건 부상이 있고 네. 성공적으로 복귀해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긴 시간을 뛰면서 투덜거리지 않고 조현일 위원이 뭐 리더십을 얘기했지만 카이리 어빙 같은 아이가 굉장히 난리칠 때도 어쨌든 듀란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줬다. 기다리다 지쳐 떠났죠. 농구가 더 하고 싶고 많이 이기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언제나 승리를 갈망하고 있고 물론 그 와중에서 트레이드를 요청한 것도 있지만 프로니까 아마추어도 아니고 프로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현일 위원도 언젠가 조코피 TV에서 그런 낭만의 시대 지났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낭만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프로페셔널 시대이기 때문에 듀란트는 움직이는 기업이고 그 기업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쨌든 성과를 내고 있고 또 비록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듀란트가 얼마나 좀 안타까운 아이냐면요. 지금 2010년부터 플레이오프 탈락 당시의 상황을 봤습니다. 2010년에 듀란트를 탈락시킨 레이커스 우승. 2011년 듀란트 탈락시킨 댈러스 우승, 2012년 마이애미 우승, 2014년 샌안토니오 우승, 2019년 토론토 우승, 2021년 미러키 우승. 그러니까 작년엔 작년에 덴버 너게츠에게 2패 이상을 남긴 유일한 팀이 피닉스. 항상 듀란트는 져도 그냥은 안 져. 우승팀 아니면 준우승팀. 네, 그만큼 마지막까지 최고의 상대를 만나 고군분투했다. 우리는 그런 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승의 꿈을 버리지 않는 스코어링 리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붙이면은 네. 쫄리기 때문에 더 해야 돼.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어느 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보니까 2023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NBA 선수들이 가장 많이 신은 농구화 브랜드 1위는 코비입니다. 2위가 KD예요. 그러니까 얘는 2등이 팔자야. 근데 커리는 10위 안에 없어. 그거는 브랜드 때문이죠. 브랜드 때문이 아니야. 좋아하면 사야지. 조던도 사샀는데 사람들이. 조던도 나이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결정적으로 봤을 때 농구화 자체도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탑법 때문에, 타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그렇지 나무랄 데 없는 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정적으로 우리 아이 또 탈모입니다. 네,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힘내라고. 감정의 호사. 네. 이게 사실 듀란트도 대단하죠. 대단한데 저는 듀란트가 지닌 재능이었다면 저는 골든스테이트를 떠나서도 우승을 했었어야 됐고 물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수상 내역도 이거보다 더 화려했어야 됐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듀란트를 밟은 팀들이 대부분 우승을 했지만 반대로 골든스테이트에 있을 때 빼고는 그런 팀들을 꺾지 못했다. 하다못해 신발도 2위다. 그러니까 엘진 베일러의 느낌이 너무 난다. 그러니까 2인자다. 이란트다. 백넘버를 2번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커리도 73승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고도 우승을 못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우승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왔잖아, 내가 왔다. 듀란트가 왔잖아. 그러니까 커리와 탐슨과 이거달라 그린이 그 햄튼이라고 그 정말 진짜 기가 막힌 그 휴양지가 있어요. 거길 가서 듀란트를 설득하러 갔죠. 설득하러 가면서 우리 팀에 와라. 우린 네가 필요하다 했을 때 듀란트가 정말 도전하고 싶었다면 난 안 가겠어 했겠죠. 근데 오케이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그냥 유튜브 용어로 그냥 가랑이 밑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가랑이 밑으로 들어간 줄 알았죠. 저도. 전 좀 되게 쉽게 우승하려고 그런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어쨌든 간에 가장 공을 많이 갖고 있었고 버스를 끌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버스 기사라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버스 기사가 아니었어요. 그 차는 버스가 아니었어. 롤스로이스였어요. 롤스로이스면 나도 몰 수 있어. 진짜 뭐 정말 달달달거리는 차가 아니었어요. 너무 고급차 벤틀리였어. 어쨌든 자율주행은 안 되는 차잖아요. 자율주행 다 됐다니까요. 자율주행 다 됐어. 근데 듀란트도 대단했지만 저는 커리는 뭐 농구의 트렌드를 바꾼 남자, 뭐 그 다음에 트렌드세터 이런 것도 다 맞지만 저는 NBA 역사상 가장 훌륭한 슈퍼스타이자 팀플레이어였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듀란트도 마찬가지인 게 어쨌든 저는 트렌드 세터라는 말도 커리는 인정을 하고 있고 듀란트도 마찬가지로 그 등장 당시에는 유니콘이었죠. 감독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왜냐면 2m 11cm짜리의 그 빅포워드가 그만큼 달리고 그만큼 드리블 잘하고 슈팅 넣는 선수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하나씩의 하자가 있었어요. 라샤드 루이스 같은 경우도 뭐 3점도 잘 던지고 득점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스코어링 리더감은 안 됐고 토니 쿠코치도 2m 11에 핸들링 좋고 패스 좋았지만 듀란트만큼의 득점력이나 폭발력은 없었고 이런 식으로 다 레리 버드 뭐 2m 8이었죠. 레리 버드 이후에는 그런 듀란트 같은 그런 꿈을 실현시켜줄 만한 사이즈가 없었고 그 뒤에 나온 선수들 다 보시면은 잉그램이라든지 뭐 많은 선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독보적이었고 찾기 힘들었고 전례를 찾기 힘든 슈퍼스타다. 아직 웬반야마가 올라오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모든 감독이 꿈꾸는 그런 장신 스코어로서 상징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얘기들 잘 들었고요. 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각자 선수에 대해서 막 비난까지는 아닌데 비판까지는 하셨는데 이제 반대로 그 상대 선수에 대한 리스펙을 한번 해준다면. 네, 저는 듀란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거는 농구에 대한 열정? 비시즌마다 뭐 국제 무대 참가하고 올림픽 금메달 3개, 월드컵도 나가고 진짜 농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사실 뭐 SNS에서도 팬들이랑 진짜 키보드 워리어로서 싸우는 것도 다 농구에 대한 거잖아요. 뭐 다른 농구 외적인 이슈가 아니라. 그래서 농구를 정말 좋아하고 농구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듀란트가 된 것 같고 저도 약간 좀 자극을 또 받게 되더라고요. 와, 진짜 저 정도 짬밥 되면 좀 쉬고 싶을 텐데 그런 게 없구나. 네, 그래서 농구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선수라는 점에서 저는 듀란트의 이런 열정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커리는 플레이를 봐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선수 같아요. 물론 3점슛 자체는 농구를 바꿔놓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굉장히 어린아이들조차도 우리가 예전에 에어조던 따라하듯이 편에 밀고 덩크하듯이 뭐 그런 거 따라하듯이 커리도 어린아이들이 그 딥스리를 던지게 만들고 그게 또 실제 경기에 활용되게 만드는 게 커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경기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팬들을 대한 자세, 동료들을 대하는 자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공손함이라든지 겸손함 그러니까 모든 걸 좀 갖추는 선수가 아닌가 수비 빼고 그래서 참 근데 수비도 뭐 아까 말한 대로 그만큼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뭐 수비까지 다 잘하는 건 욕심이겠죠. 사실 지금 봤을 때는 건강하게 이렇게 뛰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드래프트 당시에 본인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역전시켜 놨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가 얼마나 마냥 온순하기만 한 선수가 아니고 이 스포츠맨십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포츠맨으로서 본인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한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스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의견들을 가지고 제가 투표를 다시 올려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달게 받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셔야 되는데. 네, 근데 조현일 위원이 밈 소환을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면은 듀란트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또 우리 손대우 위원을 모셨는데 또 앞으로 이런 논란거리나 아니면은 뭐 갈드컵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하면 저희가 또 손대우 위원을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